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고 사실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지금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에버튼이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좋지 않은 흐름과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공격적으로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에버튼이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가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경기력도 결정력은 아쉽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팀의 모습, 웨스트햄은 좀 최근에 공격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과 에버튼이 경기력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햄은 지금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하긴 해서 저는 웨스트햄의 득점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에버튼이 결정력이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핸디캡 패배, 에버튼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는 베티스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저는 좀 이변의 경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티스가 이 오사수나 비교했었을 때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습에서의 템포도 좋고 압박도 좋고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좋기 때문에 오사수나와 비교했었을 때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베티스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공간을 수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사수나가 수비는 아쉬워도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뒷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도 좋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변으로 가져간다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베티스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티스도 일단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고 오사수나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베티스의 공격에서의 활약과 오사수나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핸디캡 패배, 오사수나의 프랜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뭐 수비적으로는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뉴캐슬이 지금 전체적으로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의 경기력은 좋아졌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토트넘과의 상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토트넘이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토트넘의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는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뭐 역습이나 이 제공권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수비가 불안한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캐슬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점 차 승리, 토트넘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비야가 지금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연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무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원정에서의 5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연무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역시 동일합니다. 이 경기력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세비야가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팀이긴 해요. 하지만 공격적으로도 답답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들어오고 나서의 굉장히 좋은 흐름과 이 레알까지 잡아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모습과 이 데이터적으로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었을 때 바르셀로나의 승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르셀로나의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이 후반기 때 모습들을 보면 득점을 하고 나서의 그런 흐름을 탔었을 때 몰아붙이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경기도 세비야가 실점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2점 차 이상의 승리, 바르셀로나의 핸디캡 승, 바르셀로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웨스트햄의 언더, 2번은 베티스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토트넘의 승, 마지막 4번은 바르셀로나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햄의 언더, 두 번째는 베티스의 오버,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오버를 가져갔고 5.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